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한폐렴을 자초해서 초대형 쓰나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지 않고요, 넘어갈 수 있는 지금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라 거지꼴 만들고 웃음이 나왔나라는 칼럼,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냐라는 조롱. 자, 그걸 또 물 쓰듯이 돈을 10조 이상을 끌어들여서 수습하겠다고 하는가. 자,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이 감염원을 추적해서 신천지 교주형의 장례식, 교주형이 폐렴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옮았을 거다, 이렇게 하려는데, 문제는 신천지 교주형이 그러면 우한폐렴으로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교주형한테 올린 거는 또 옮긴 것은 누구인가? 결국 중국 우한과 관련 있는 신천지의 활동, 중국인이나 또 그 중국인과 관련된 2, 3차 이런 부분으로 번져갈 거니까, 이미 정권이 그런 부분을 해봤자 지금 더 머리 아파지니까 실제 밝힐 그런 의혹이 있나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정권이 판도라의 뚜껑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정권으로서는 최소한 해야 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 거죠. 초반에 이런 게 딱 생긴다. 미국이 막은 하루나 이틀 뒤에 미국하고 의견을 교류해서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와중에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자, 옳은 이야기를 하는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회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핑계 삼아가 그들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오늘 보면 우한폐렴에 정부가 대처 잘한다, 잘 못한다, 여론조사를 비슷하게가, 어떤 조사는 정부가 잘한다가 더 많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웃었습니다. 스스로 조작한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는 정부. 이쯤 되면 이건 정신병적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죠.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에 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작과 거짓말의 원천을 까먹어 버리고, 이렇게 조작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고 만족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 경제, 외교, 안보부터 다 무능을 보였지요. 국민 통합조차도 무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 무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의 이 삼류적 사고, 이런 부분이 가져온, 북한이 중요해, 중국이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나라는 맹목적으로 친북 친중을 하다가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일본은 올림픽에서 중국이 제일 많은 해외 관객일 거고, 또 중국이 와야 되지, 중국을 배제시키고 올림픽을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집착하다가 아베가 저지경이 되어서 지지율이 지금 8%가 떨어졌니, 두 자릿수로 떨어졌니, 아베 지지율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잘 나가던 아베가 우한폐렴에 중국 의식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 정권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다른 모든 부분에 보이던 미숙함을 여기도 보였어요. 근데 경제라는 거는 한 방에 그래도 순식간에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무너져 가고 있고, 안보도 무너져 가고 있고, 동맹도 무너져 가고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는 무너져 가는 절차가 아니라 들어오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제일 앞장서서 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황장수 이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총선 끝나면 개헌해야 되는데, 총선에 지금 김남국, 문준용이 변호사라고 하네.
저놈이 또 툭 하면 폭로하는데 검찰이 또 그런 걸 수사를 하네. 검찰하고 저놈이 응원 집회를 하는데 뭔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발했겠죠. 황의 입을 막지 않고는 총선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그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나서고 우한폐렴의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나눴다가는 안 되겠다. 그 고발장 접수시키는 수준에 지금 정말 아프리카 지금 정권 같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요. 지금 3월 20일이면 10,000명 공식적으로. 그러면 4월 15일이면 한 3, 4만 명의 확진자가 번질 건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 정도 만약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겠죠. 몇백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최대로. 그러면 이 나라 꼬라지가 어째 되겠습니까? 그때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걸 저들만 모르고 그야말로 자기들 꿈에 빠져서 살고 있다. 왕을 하고 싶으면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그냥 이 나라의 국민들이 좀 멍청하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왕노릇 하기 말길 바랍니다. 자, MB가 구속 6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사람이 재구속될 때 혹시 또 총선 끝나고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할 때 좀 선물로 풀어주려고 친이들한테 그랬나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그때만 해도 우한폐렴이 6일 전만 해도 이렇게 번지기 전이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나중에 선물로 쓰자고 구속을 시켰다가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니까 정권이 지금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한 지 6일 만에 지금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석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이 동부구치소에서 오늘 풀려나는데 19일 날 이 구속된 지 6일 만이라는 겁니다. 벌써 석방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재판부는 지금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드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풀어주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문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이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구속을 집행을 정지한다. 풀어준다. 그래서 자택에 제한해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뭐라는가 하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는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장난을 칩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길들이는 겁니까? 자, 그래서 항소심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에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석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MB 측에서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고 보석 취소 결정에 한해서도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냈어요. 그래서 보석 취소의 집행 정지도 함께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이니 어떻게 도망가겠느냐. 24시간 경호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MB를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총선 이후에 이혼집정부제 개헌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시켜 놓고 있어요?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뭐 풀려난 건 아니죠.
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풀어줄 생각은 아예 안 해요. MB와 박근혜는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가? 자, 그 부분은 친박계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태극기 집회하는 괘씸한 문정권 퇴진하고 탄핵하라는 괘씸한 사람들만 있고 진위계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총선 이후에 문이 실패하더라도 문에 퇴로를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김무성이 앞장서고 있고 35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동조를 했고 그리고 황교안도 개헌 발언을 했고 그리고 심재철이도 총선 이기고 새 국회에서 개헌하자고 했고 그리고 김형호가 공천을 하고 있고 자 김형호 공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반대하는 강경파들은 다 제거될 거예요. 친박이나 이래 좀 오래 했던 중진들은. 새로운 초선들이 뭐 공천 줘서 당선된 것도 고맙고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하지 뭐 의견이 있겠어요? 박영준이 통합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또 총선 이후에 개헌하는 세력만 모았을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공천도 또 공병우가 맡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보수 야당 쪽에는 이원 집정부제 찬성론자들이 득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MB를 어제 이렇게 이 석방을 6일 만에 다시 했다. 자,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뭐 민심이 이명박 석방을 하고 대우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보수 진영에서. 그런데도 지금 MB를 급히 풀어줬다. 이건 애정에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6일 만에 집어넣었다가 풀어주려면 애초에 집어넣지를 않았겠죠. 그러면 민심 위반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심해지니까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에 두 사람 다 집어넣어놨다는 걸 면한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부분은 현 정권이 총선에서 자신감을 급상실했다. 총선에서 지금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니까 총선에 졌을 때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무슨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되질 거라고도 별로 보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서로 고만고만하게 이기고 고만고만하게 졌다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총선 이후에 딜을 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그 개헌으로 현 이 야권의 보수 야권의 실세들을 지분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문이 지금 이 정치적 실정과 우한폐렴의 여러 가지 문의 실책에서 빠져나가면서 퇴로를 보장받고 우한폐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이명박을 풀어준 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딱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보수 야권 전체의 뒤에서 일정한 흐름이 돌고 있고 그 흐름은 MB 쪽과 또 문 쪽과 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지금 우한폐렴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까지 굴리는 지금 문 정권이 상당히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저 같은 사람도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놓아서 일단 입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웃깁니다. 이런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개헌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